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 모시고 특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 김건희 조사 관련해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이후에 이제 특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유튜브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알고리즘이 자꾸 걸려요. 뭐 지릿지릿인가? 저 검색해 보셔서 그런 거 아니실까요? 아니, 한 적 없어 나는. 아, 그래요? 내가 왜 당신을 검색해? 아니, 모르겠네요. 자꾸 걸려요. 예. 유튜브도 점점 느는 것 같더라고. 아닙니다. 원래 계속 작년부터 했었는데. 아니, 그 방송 개수가 아니라 방송하는 스킬이 좀 느는 것 같더라고. 스킬이요? 예. 거기는 좀 편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MBTI가 E로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I였는데. 원래 극단의 I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럼 E적인 면모를 좀 커피 마셔요.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가 나왔어요. 벌금 1,000만 원. 예. 네. 혹시 그 이후에 뭐 특검 쪽, 김건희 특검 쪽이겠지만, 아니면 혹은 2차 종합 특검이라든지 뭐 주변 뭐 어떤 이야기 좀 들은 거 있어요? 항소합니다. 아까 나왔어 뉴스에. 이거. 나왔습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오면서 전화해가지고 항소하세요. 이거 항소한다. 뉴스 나왔군요. 몰랐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항소를 한다. 특검은요? 특검도 항소합니다. 벌금 1,000만 원은 부족하다. 네네. 최소한 집행유예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지는 그러니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비슷한 형태의 재판에서 윤석열하고 명태균 씨가 이미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오세훈 쪽도 이제 최소한의 집행유예는 나와야 된다는 게 이제 김건희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뭐 이 오세훈 시장을 기소했던 곳도 김건희 특검이고, 김건희 씨는 지금 종합특검에서 소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2월에 출범했으니까 거의 뭐 지금 한 5달 더 됐나요? 5달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는데 소환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자꾸 아프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 예전부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멀쩡한 사람도 구속돼 있으면 아파. 그렇죠. 이게 뭐 정신적으로 힘들 수는 있죠. 그러겠죠. 뭐 신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계속 건강 상태 안 좋다라고 하면서 주요 이제 피의자들이 건강 상태 안 좋다고 하면서 미뤘던 이유가 수사팀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지를 예측해서 질문지를 뭐 변호인들끼리 회의하거나 뭐 예상 답변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미뤘던 게 아닌가. 사실은 그 주변인들 뭐 수사받는 내용이라든지 뭐 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도 있을 거고. 그 언론 보도는 지속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때문에. 말하자면 시간 끈 거네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 지난번에 여기 오셨을 때 2차 종합특검에서 진을종 특검보가 수사 역량이 제일 좋다.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조사를 위해서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그럼 오늘 하루에 다 끝날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2번 정도 더 부를 것 같고요. 2번 정도? 일단은 지금 다음 수사 그 소환 일정은 지금 조율 중이고 지금 진일종 특검보 그 수사팀에서 그 150종 분량 뭐 질문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진짜 수사를 되게 영리하게 잘하시는 게 대통령실에서 유병호랑 이제 교감했던 부분, 그리고 유병호
유병호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파견을 간 이제 감사원 직원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과 어떤 교감을 했는지 그러면 그 감사원 파견 감사원 직원들이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랑 어떤 역할을 어떤 그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이시원은 그러면 김건희와 어떤 연락을 직접적으로 나눴는지 이 중간에 이제 21g 그렇죠. 그 관저 이제 담당했던 그 시공사가 껴있는 거잖아요. 이 질문 이게 어쨌든 연락을 주고받은 그 프로세스는 다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인은 잡았다. 예, 아하. 수사 방향을 확실히 잡았는데 이 중간에 어떤 연락을 했는지 때문에 이 질문지를 굉장히 많이 준비한 거죠. 그러면 이게 디테일하게 이제 쪼개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감사원의 유병호라고 당시 사무총장 타이거 그렇죠? 이게 타이거가 그러면 청와대 쪽으로 연결했던 라인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시원 비서관이 있었던 그 자리인 네, 것이고 맞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원 출신인데 파견가 있었던 인물이 있었다. 네네네. 그럼 이 사람도 타이거인가요? 이 사람도 타이거죠. 네. 그럼 이제 유병호의 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쪽의 이야기를 유병호에게 전달하든지 그 역할을 했을 예,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시원은 이시원은 이제 김건희하고 소통을. 그러니까 김건희와 소통일지 윤석열과의 소통일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분을 지금 이게 이런 거 조사를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이시원이 있으면 뭐 김건희 윤석열이 아니라 이시원 윤석열 김건희 이런 거 구조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더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관저야 옮겨야 되는데 누가 하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예, 예. 그 뭐 윤석열은 뭐 회의를 하고 그래서 뭐 어느 그 종합 건설사가 있어야 되고 뭐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참모들한테. 네네네.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빠 딱 나오는 거지. 정신 안 차려? 21g이 있잖아. 얘들 코바나 할 때 협찬 얼마나 했는데 넣어줘야 돼. 아 그래? 야 시원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거지. 그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지금 자기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떨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성대모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성대모사 조금 가끔 연습하거든요. 해봐요. 네. 저는 약간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였었는데. 마 해봐. 마. 진짜 어쩌다가 이게 전 국민 성대모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요. 지금 21g 관련해서는 유병호의 구속 이후에 아까 박준 변호사 말로는 이제 구속이 되면 사람이 좀 무너진다. 네. 거기서 어떤 새로운 진술이 나온다면 네. 또 다른 어떤 창구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는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혁진 기자 단독 보도 내용들 지난번에 이제 언급하고 기사 쓰고 얘기하겠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특검 수사 관련해가지고 예.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했던 의혹 요 내용이 이제 보니까 뉴스공장에서 했던 것 같던데 이거 조금 했습니다. 조금이에요? 예. 그럼 거기서 안 한 거 위주로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제가 기사 쓰고 나서 진성준 의원님이 극대노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성준 의원은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네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박선원 의원님이 오늘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지금 민간인 사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그 어쨌든 종합특검팀 확실히 사람이 이가 됐네. 예. 골 때리는 게 이런 거 쓰는 거 보니까. 좀 바뀌었습니다. 그 종합특검팀에서 공개했던 내용은 500명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여야 정치인들은 50여 명이에요. 500명 중에. 예. 그럼 나머지 450명은 그 뭐 시국선언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그렇지. 어디 명단 올렸던 사람들. 이런 뭐 시민단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민변도.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문건을 작성한 곳이 원래 제가 그 부서 이름을 다 공개를 했었어요. 예. 근데 원래 그 국정원 기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말에 국정원 그 대변인실 이제 공보 언론 담당하는 직원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그 기밀이다, 그 공개하면 안 된다. 안보수사국 산하에 판단처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총 판단 땡땡처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난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판단처에 속해 있는 직원 제가 3명을 특정을 했는데 예. 이 3명 말고 몇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에. 예. 근데 이 판단처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가 주말에까지 체크하기는 원래는 한 명만 옛날에 2013년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때부터 계속. 네. 이때부터도 안보 위에서라는 명단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 전환 파일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근데 이게 국정원 서버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특검에서 계속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그 판단처에서 이제 15년 이상 근무한 A 씨라고 제가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A 씨가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종합특검팀에다가. 일종의 제보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자기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갖다 준 거거든요. 이 명단을. 그 직원도 조사를 받고. 네, 조사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왜냐하면 지난 4월까지 종합특검팀에서 국정원 지금 40여 명을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꽤 직급이 높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압수수색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론 조작에 가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오전에 이제 올린 기사가 있는데 이 판단처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제 김기현 전 국정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장하고 아구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으로 불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전 원장이 극우 유튜버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국정원에서 신입 직원들 교육하는 또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산하에 정보 땡땡원이라고. 그것도 이제 정보 뭐 띠띠 해가지고 기밀이거든요. 근데 거기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왜 기밀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 씨가 이 지금 정보 땡땡원에 교수로 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그 A 씨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신입 국정원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이네요. 안보 교육 담당입니다. 근데 안보 쪽에 교육 담당인데 이 사람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하고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안보 위해 세력이라는 건 이거 엄밀히 말하면 그냥 간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국내 파트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A 씨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2013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이명박 정부도 있었던 것이고 이게 쭉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지나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 때 안 한다라고 했던 거지만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A씨라는 사람이 종합특검에 갖다 준 게 500명에 대한 명단이고 그중에 현역 정치인이 한 50명 정도 되고 그럼 나머지 450명이라는 건 그야말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고 맞습니다. 이들이 다 간첩이라고 보는 게 윤석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판단처에서 작성한 문건을 그 보고 시스템을 보면 안보조사국장에다 보고를 하고 안보조사국장이 이제 국정원장한테 보고한 시스템이거든요. 나 이게 궁금한데 이 500명 명단하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여인형 그 처리하라는 명단 있잖아요. 수거 명단. 겹쳐요? 겹칩니다. 겹칩니다. 국정원이 이 내란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여권이면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인사도 몇 명 있습니다. 한동훈도 있나? 한동훈 있습니다. 안철수, 한동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었던 장성민 씨도 있고요. 장성민 씨는 감청까지 당하셨어요. 장성민이 그 인물 아니에요? 그 시사 탱크. 예, 맞습니다. 종편의 옛날. 감청도 당했어. 감청이랑 미행까지 당했어요. 출퇴근 동선까지 확보를 했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장성민이 밑보였나? 호남 사람입니다. 출신은 호남이죠. 그래서 김기현 전 원장이 제 간첩인 것 같아라고 의심해가지고 안보조사국장이 밑에 애들한테 시킨 겁니다. 지금 말대로라면 그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 같은데. 그래서 그또 그 국정원 직원들한테 성창경 TV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성창경 TV라는 건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유튜브예요. 이분이 아마 KBS 기자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퇴사 이후에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거기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을 하는 유튜브 채널이고 뭐 지난 그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탄핵 그 국면에서 뭐 굉장히 또 나름의 활약을 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채널이기도 한데 그걸 보라고 그랬다고 국정원장이
되게 애청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라고 할 수는 있지 뭐 자기 취향이 그렇다면. 예. 근데 그게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받아들였을 때 안 보면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정원장이 그냥 장난으로 아니면 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신입 직원 내가 오혁진 기자한테 이제 내 유튜브 채널 좀 구독해줘 이러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신입 직원들 교육하는 데에서까지 그런 발언이 전파되고 그랬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더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저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기사를 쓰기 전에 국정원의 입장은 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 예. 그리고 특정 직원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국정원 직원의 신원상 보호 때문에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라는 게 답장이었습니다.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게. 근데 제가 일요일날 기사를 쓰고 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요. 안보 위해 세력 명단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를 했고 실제로 중단되거나 실행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잠깐, 그리고 다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있는 건 확인.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조사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조사의 방법이 미행이나 감청 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한 연계 의혹 조사를 실제로 했고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대통령실까지 배포가 됐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알았다. 예. 그리고 2024년 초에 그 자체 국정원에서 그 감사를 벌여가지고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 상당수가 북한이랑 접점이 없다. 그러니까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없겠지. 예. 그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보고를 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뭐야 그게 그럼? 그러니까 저는 그 갑자기 국정원에서 오혁진 기자 취재 안 했으면 그런 얘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올린 기사는 연락을 안 했어요. 일부러. 지금 댓글이 인상적이네.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올라왔어.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뭐 어떤 국가 단위에서 이제 정부에 속해 있는 정보기관이 하는 일 이게 이제 뭐 안보 관련된 일이고 이게 외교 안보라는 말로 엮으면 외교부하고도 연결되고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또 이제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고 그 업무 외에 이게 뭐 중앙정보부, 안기부 뭐 쭉쭉쭉 거쳐왔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이들이 해왔던 행동들 그런 것들의 패단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못하게끔 국내 파트를 없애게끔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이들은 이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캐비넷 아니에요. 캐비넷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원래 하던 업무입니다. 그렇지. 예, 왜냐하면 2차 장사나 이제 대북 관련해가지고 공작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보 위해라고 하지만 이게 간첩을 그들이 계속 관리했다. 그리고 그게 감찰을 하고 사찰을 하고 했던 내용이 결국 민간인들 상대고 맞습니다. 현역 정치인들 상대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내란이랑 굉장히 좀 연관이 깊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계엄사에다가 어쨌든 그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조사관과 연락관을 파견을 하려고 검토까지 했고 실제로 중견 간부 2명을 선발까지 했잖아요. 국정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고 만약에 계엄사에 실제로 수사국의 국정원 담당 이제 방첩 담당 대공 파트에 있는 수사관들이 실제로 가면 이 명단을 토대로만 체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사할 수도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이 내란 일으킬 때 뭘 한 겁니까? 북한에다가 드론을 보내가지고 도발을 해가지고 북한이 뭔가 이제 행위를 하면 그걸 근거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그거로 근거했으면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여 우리가 계엄을 했다. 지금 계엄 하에서는 그럼 이 국내에 있는 북한 연관자들 찾을 거다. 근데 국정원 자료 봤더니 야 500명이나 있네. 얘들 다 반국가 세력이야. 다 잡아들여. 이게 노상원 수거 명단에도 그 명단들이 있고. 맞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장 산하에 있었던 직원들이 또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란에 국정원이 동원이 됐다. 이 영역에 있어서의 의심이 확실해지는 거고 확고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특검의 수사 내용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판단처라는 곳이 국정원에서도 완전 요직이에요. 그러겠죠. 그 주요 보직이겠죠. 왜냐하면 그 안보 조사국 산하에 있는 과가 또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수사국 사람들은 이 판단처의 보고서만 믿고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정갈 보도구나.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경찰이나 검찰의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의 자료니까 우리는 이걸 더 신뢰한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김태효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예. 김태효는 그럼 언제부터예요? 왜냐하면 김태효라는 인물은 윤석열 정부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은 아니잖아요. MB 때부터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그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그 스프릿 이것을 담당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 일단 김태효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 예. 구속도 됐고. 특검팀에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다른 걸로 경찰로 그 국정원 공작금 착복해가지고요 1억 7천만 원 그걸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효가? 예. 나 진짜 별거 다 했네. 네. 국정원에서 뭐 김태효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학회를 통해서 받았다. 학회 연구 비용이다. 근데 그거 안보실이 왜 받아가요? 그러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해명이고요. 아무튼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지금 지난 그 3대 특검이 있을 때 내란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못 건드렸던 거고 맞습니다. 2차 종합특검에 와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간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 그 과정에서 이 내용이 다 드러날 거니까 사실은 군을 들여다보기도 그리고 고위공직자 집단들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검찰이라든지 들여다보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곁다리들 많이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본질 쪽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의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취재를 한 내용을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고 오긴 했는데 또 뭘 들고 왔는데? 이거 그 국정원에서 그 제보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기사를 쓰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지는 않을 거죠? 예, 뭐 사전에 조율이 안 됐으니까요. 네. 그게 이제 기사를 쓸 거라고? 예,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뭐 간략하게 뭐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고 정도? 예고요. 우리 기자들끼리 쓰는 은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오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야마를 어떻게 잡는지. 예. 약간 이게 뭐냐면요.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라는 게 그 명단에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특검팀에서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압수수색할 때는 서버에 대한 그 기간을 명시해서 해야 돼요. 그러겠죠. 예.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예. 근데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그 국정원 서버에 대한 그 기간을 잘못 입력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날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수라는 거야? 아니요.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국정원이 내란에 협력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좁혀서 그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직위원이 12월 1일부터 내란 준비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넓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종합특검팀 지금 이제 국정원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려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종합특검팀에도 국정원 그 조사관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라는 게 안보 조사국에서 작성한 겁니다. 판단처에서. 그러면 지금 특검팀에서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 명단에 대한 수사를 달가워하겠냐 이런 우려가 좀 있죠. 그리고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자체가 그 국정원 안에 안보 땡땡 시스템이라는 곳에 정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공식 자료라면. 예. 근데 이 시스템이 서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버를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다. 아니요. 이 특검팀이 파악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이 시스템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A 씨가 갖다 줬다는 게 예. 뭐예요? 비서이에요, 이것도? 판단처 내부에 명단을 작성하는 별동대 같은 조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또 있다. 이 사람들이 수기로 작성해 가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건 일이 커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원이 일단 10여 명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3명 정도는 특정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대부분 이제 과거에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뭐 공작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버 사령부의 전신이 정보사 다물팀이라고 있습니다. 다물. 예. 정보사 다물팀이
일을 되게 잘하다 보니까 사령부로 개편이 된 거고 아하. 그 사령부와 국정원이 짝짝꿍을 해서 여론 공작을 지금까지 했던 건데 그렇죠. 과거에 쭉 해왔다. 이 여론 공작을 MB 때부터 해오던 사람들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때 구성원들이 지금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정권도 바뀌고 뭐 법도 바뀌고 했으나 예. 그들은 그것을 일종의 어찌 보면 자신들의 이제 미천으로 삼고 예. 뭐 예를 들어 윤석열 같은 뭐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예. 했을 때 이런 것들로 어떤 일을 했을까? 지금 이제 의심 단계고요. 예. 이것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지금 뭐 잠시 언급을 해주신 이제 기사를 쓰겠다고 했던 내용들조차도 그러면 종합특검 내에 국정원 파견 인사들이 있고 이게 국정원과 어찌됐건 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의사소통도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이게 투명하게 또 들여다보거나 성실한 조사나 수사가 되겠느냐 예. 이런 의심도 있다는 부분까지 예. 합시다. 그럼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5시야 벌써. 오래됐네요. 네. 한번 말을 하면 끊지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시사 오혁진 기자였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오혁진 기자가 취재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특검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한번 또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요. 앞서 오늘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나온 송영길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 그 외의 후보들 내일 뭐 이제 컷오프 정해지고 나면 더 좁혀지겠죠. 뭐 김민석 후보나 그리고 정청래 후보나 그리고 뭐 고민정 후보는 이미 다녀가셨고 김보미 후보도 부디 연락을 받아주시고 출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누구 보고 싶어요? 저 사회부 기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나 보고 싶다 그러면 돼. 네. 앵커님 뵙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